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잇몸 염증, 고름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뭐 재신경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치근단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단순히 잇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게 이제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는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잇몸에 염증이 있다가 또 항생제를 먹고 이게 사라졌는데,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또 뜯고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재치료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뭐 치료받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아깝지 않고 뜯고 하겠는데, 이게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되셨는데 문제가 가끔 아프다 말다 뭐 여드름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경우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환자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결국에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셨는데 그 경과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치료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잇몸을 자극을 하면 통증이 있어요. 어금니에 잇몸에 통증이 있으신데 별로 안 아프니까, 이제 이 환자분은 지금 요 치아 때문에 오셨는데 보면은 이제 뿌리 끝에 염증도 살짝 있단 말이에요. 염증도. 근데 증상이 심하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괜찮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잇몸에 여드름도 뭐 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래서 염증이 안쪽에 있기는 있는데 더군다나 치료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하냐 마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 더 사용해라. 다만 정기 체크업 모니터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없던 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씹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잇몸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증상이 없더라도 점점 커지거나, 보철물이 교체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위에 보철물이 깨졌거나 아니면 보철물 주변으로 충치가 의심이 되면 보철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재치료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제 조금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는데, 3개월 뒤에 보셨는데 이 염증이 커졌죠. 통증은 환자분은 심지어 없어졌는데 뿌리의 염증의 크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재치료를 과감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 치료를 다시 깔끔하게 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증이 몇 달 뒤에 없어지는 것까지 관찰을 해야 치료가 성공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레진코하고 환자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크라운을 씌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과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 상태 그리고 최종 상태 경과 관찰까지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염증이 이렇게 커졌던 게 재신경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다시 생긴 거죠. 뼈 생성은 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 뒤까지는 관찰을 해야 돼요.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뼈의 변화가 관찰이 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경과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뼈가 삽시간에 생겨요. 제가 뼈 이식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만약에 6개월 뒤에도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도 이게 뼈가 안 생긴다고 하면 재신경 치료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원인이 있거나 크랙이 있거나 뿌리 끝에 해부학적인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잘 고민을 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게 가끔 아픈데 염증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재치료를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증상이 없는데 염증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 무조건 다 뜯어내지 마시고, 이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증상이라고 하면 씹을 때 아프거나 내가 식사가 그쪽으로 안 되거나 잇몸에 여드름이 나거나 뭔가 고름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재치료하는 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를 염증이 있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돼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거나 어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방을 하셔서 그 염증이 점점 커지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재치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너무 염증이 커져 버리면 이제 재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염증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임플란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뼈가 녹는 걸로 인해서 주변에 건강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도 없고 염증의 크기도 변화도 없는데 위쪽 상부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겨서 깨지거나 아니면 보철물 주변으로 2차 충치 같은 게 생겨서 그 보철물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꼭 보철물만 교체하지 마시고 내부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을 하셔라. 그 내부를 깨끗이 치료하는 걸 잘 해야지만이 보철물을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철물만 교체를 하는 게 치과사 입장에서는 훨씬 쉽고 간단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은, 지저분한 게 있다고 하면은 제신경 치료를 통해서 내부를 깨끗이 하고 레진 코어를 통해서 상부를 갖다가 깨끗이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걸 하시고, 그게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제대로 하시고 보철물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아마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안에 보철물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철물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